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학벌, 학점, 전공기랑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그걸 지우고 경험이나 경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무 능력 평가나 이렇게 뭐 지사시나 이런 것들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블라인드를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졌죠. 오히려 천천히 보고 오히려 크게 보는 것이 여러분이 더 빨리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늦어져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주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치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스펙을 쌓는 것,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을 쌓는 것과 그 다음에 채용 프로세스를 쌓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되게 할 게 많아요. 특히 기본 스펙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그리고 기업에서 뽑을 수 있는 인력의 양은 한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 흔히 말하면은 이제 네임밸류 갖추고 있고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연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통계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10대 기업, 5대 기업에서의 경쟁률은 계속 터져 나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면 저희 때보다 요구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취준 생활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할 때 평균 나이는 남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7세 정도였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취준할 때 27세였는데 지금의 평균 나이는 29세가 조금 넘더라고요. 네. 되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상황상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거 다 준비하려고 하면 취업 못해요. 40 돼야 될 거예요. 취업 못해요. 또 40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많아서 취업을 못할 거예요. 예. 블라인드잖아요. 얼굴에서 나이가 보이면 당연히 안 되죠. 네. 당연하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준할 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네요. 네, 너무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채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자, 기본 스펙이라고 하면은 학교, 전공, 학점, 나이, 성별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고정 변수겠죠. 네, 학교, 전공, 학점, 나이, 성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요. 나는 학교가 안 좋으니까, 나는 학점이 안 좋으니까, 전공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쪽은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블라인드가 되게 많아졌죠. 예,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되게 문과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되게 유리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해. 금융권 많이 가고 대기업 많이 가니까 아니에요. 걔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걔들이 숫자가 많아서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이건 확실해요. 걔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지방에 제가 사립대를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해요. 저 정말 못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불리해요. 사실은 불리한데 그 친구들이 인적성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스카이 가서 보면은 애들 인적성 공부 책을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중경예시 가면 애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 근데 전 지방대학 강의를 가끔씩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 왜? 떨어질 거 뻔하니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고정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학점 안 좋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다만 날카롭게 왜 안 좋았는지, 그리고 학점이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점이 안 좋았으면 여러분 서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블라인드가 아닐 경우에 면접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학점이 왜 이래 낮은가? 그럼 뭐 여러분 무슨 이야기 돼요?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니 뭐예요? 학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은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 하죠? 핑계만 대죠. 죄송합니다. 안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고정 변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블라인드 많이 안 보니까요. 성별 이야기 조금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2대 8인 것 같아요. 남자가 80%, 여자가 20%.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예, 특정 산업군, 금융권, 예, 그다음에 영업 서비스 쪽 이런 데도 빼고는 제조나 이런 데 인사 이런 데는 진짜 여자 안 뽑거든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을 조금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 재무 잘 안 돼요. 예, 재무 잘 안 되고 인사 잘 안 돼요. 예, 그 경영 지원에 좀 될 만한 데는 총무 파트는 좀 될 만해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바꿔야겠죠. 예, 합시다. 네, 바꿔야 되고요. 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잘 안 되는 곳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되 잘 되는 곳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요. 지나간 것들 고정 변수는 좀 버릴게요. 성별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략을 짜는 데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핑계를 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자격증, 어학, 경력,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채우려고 난리가 나죠. 네, 계속 채우려고 해요. 자격증을 계속 따려고 해요.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커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커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공계라고 하면은 기사 관련돼 있는 산업군에 있는 기사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사 그거 왜 필요한데요? 공공기관을 가겠다면 가점 요소가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 기업을 준비한다, 특히 영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한국사가 왜 필요해? 한국사 어디에 써먹을 건데요? 한자 어디에 써먹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한 줄 더 쓰면은 내가 기분이 좋거든, 위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는 거죠. 누가? 상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국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커말 2급, 물론 저는 1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커말 말고도 모스는 이름 자체가 딱 그 느낌 오잖아요. 못 쓴다 하잖아요. 자꾸 그런 거 따라고 하잖아요. 자꾸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인 거, 필요한 요소만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버리세요. 너무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즌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완벽해지지 말자. 여러분 그 인생을 완벽하게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인생을 완벽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상당히 좀 부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뭐 학점은 열심히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돌아보면 되게 후회도 많이 되고요.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근데 취업을 잘했어요. 예, 잘했고 지금도 나름 직장생활, 회사를 잘 꾸려 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하지 못해도 방향성만 맞다면은 괜찮게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취준할 때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완벽하려고 되게 노력해. 자소서를 완벽하게 쓰려고 해.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대충 쓰는 친구도 많은데 완벽하게 쓰려고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삼성이 떴으면 쓰다가 지웠다가 쓰다가 지웠다가 담배 한 번 피고 술 한잔 하고 그 다음 날 또 해서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계속 그렇게 되게 많이 하죠. 인적성은 어떻게 해요? 1번부터 완벽하게 풀려고 난리가 나죠. 예. 끝까지. 예. 면접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달달달 외워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기억이 안 나니까. 조금 부담감을 조금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꾸 숨기는 거야.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근데 면접이라는 것,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 이 사람이 썼던 그런 자소서의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남자 입장에서 거짓말 쓰는 거 뻔하다고 생각하고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면접 때도 왔는데 애들은 뭐예요? 외운 것만 이야기해. 학원 갔다 온 것 같아. 컨설팅 학원 갔다 온 것 같아.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그냥 아나운서 뽑는 것 같아요. 그냥 왁 이야기해. 그런 부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보여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거는 기계예요. 예,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미가 있을까요? 그것들이 소통이 될까요? 좋아 보일까요? 근데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일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 뽑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거든요. 그냥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괜찮은 사람,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 뽑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프로세스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일단 첫 번째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서 자소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건데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자소서 보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삼성 CJ 정도, 네, 그 정도 좀 보고요. 그 외에는 안 봐요. 삼성 CJ도 어떻게 해요? 이력을 먼저 봅니다. 네, 인담자들이 어떻게 저는 인담자랑 친하니까 대충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컷이 있습니다. 네, 학점 컷, 전공에서의 컷, 그 다음에 딴 자격증, 어학 점수의 컷. 거기 안에 들어오면 자소서 넘어가요. 거기 안에 아예 안 들어오면 안 봐요.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방학 시기에 여러분들 자소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그거는 생각하세요. 자소서에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동기, 입사 포부,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무를 선택했던 이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것들을 발휘했던 경험, 그다음에 내가 그 경험들 중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했던 것들, 그다음에 열정을 보였던 것들, 그다음에 의견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해결했던 경험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정리를 함으로써 자소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근데 자소서를 막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소서 어차피 안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만 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직종별 한 2개, 3개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직무별 한 2개, 예, 그 정도만 미리 조금 작성을 해놓으시고요. 자소서 놓아주세요. 예, 보내세요.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적성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완벽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할 때는 좀 완벽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인적성은 조금 완벽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라인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블라인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친구를 뽑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학벌, 학점, 전공기랑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그걸 지우고 경험이나 경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무 능력 평가라 이렇게 뭐 지사시나 이런 것들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블라인드를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졌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가면 갈수록 인적성, NCS의 시험은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준비는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어 능력 예, 잘 안 되는 건 여러분 책을 안 봐서 그렇거든요. 예, 책을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수리는 기본적인 응용 수리 관련된 공식을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저보고 네가 인적성을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리트 상위 1% 정도 들어가거든요. 리트가 뭔지 모르신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인적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원래 잘 푼 게 아니라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할 때 오답 노트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제가 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재미있어가지고 했던 스타일인데 오답 노트를 만들면 정말 많이 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고 능력, 판단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뭐냐면은 이 친구의 지적 능력, 그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가, 상식이 깊은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얼마나 단순화, 간편화해서 복잡한 것들을 잘 풀어내는 걸 보려고 해 판단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 방식을 조금 잘 연구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삼성에서 여러분들 지각 공간 능력을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삼성에서 그걸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대리 와봐. A 도형과 B 도형의 차이점이 뭘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보고 싶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답안지를 보는 것, 해설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늘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건 여러분들이 그 오답 노트를 만드셔가지고요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한 2달 정도는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금 날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걸 왜 제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예. 풀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풀 때 실전에서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안 풀릴 것 같은 건 여러분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풀릴 것과 잘 풀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중간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지금 공부한다고 늘지 않을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 수준은. 그리고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갔을 때 문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바로 보인다면 그거 풀려고 하지 말고 버리고 쉬운 문제부터 푸셔내는 게 맞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20번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좀 애매한 것들을 풀어내는 거. 그래서 그것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풀어내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취업에서 첫 시작과 끝은 본인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은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너는 누구니?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는 너를 왜 뽑아야 되니? 요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너입니다.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방학 시간 다른 걸 채우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본인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중에 60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리고 너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왜 지원했냐 물어보면 다 무슨 이야기 하죠? 회사와의 경험 연결고리를 자꾸 하려고 해요. CJ를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다 써봤거든요. 롯데 다 써봤거든. 롯데백화점 나는 쇼핑은 좀 하잖아, 그죠 여러분? 쇼핑은 돈만 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하기 편안하죠. CGV 다 한 번씩은 가봤잖아요. 나는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쓰기가 편해. 너무 쓰기가 편해.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소비자로 느꼈던 것만 자꾸 쓰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사 연결고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이 이제 변화,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죠. 물론 1차, 2차, 3차도 혁명이긴 한데요. 4차는 진짜 그냥 단순한 혁명이 아니 엄청난 피를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확고하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4차 산업의 혁명은 왜 기계가 인간을 대체했던 그런 단순 노동을 벗어나서 인간의 창의성까지 점령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이 할 게 너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의 단가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기계가 창의를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과 기계의 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그 외에는 놀아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원, 저 이제 은행원이니까 은행원이 없어질까? 저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왜? 은행업이 안 없어질 거거든요. 금융업은 안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은행원의 오퍼레이터들은 없어질 거예요. 키오스크가 대신을 할 거예요. 근데 은행원들 중에서 고객의 상담 능력이 뛰어나서 고객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 이런 회사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컨설턴트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왜? 기계가 컨설팅은 못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기계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 분석하는 부분들, 물론 AI가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적인 부분들은 살아남고 그 외에 그냥 오퍼레이터들, 입금 출금해주는 사람들, 그냥 카드 만들어주는 사람들, 통장 신고해주는 사람들은 싹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본인을 돌아보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산업, 그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역할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정확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던 경험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경험을 근거가 두터운 것들, 두텁다는 상을 받았던 것들, 인터넷 것들 중심으로 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나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통해서 나 이런 가치관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까 다시 생각하는 산업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 속에서 산업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될 거고 나는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서 뭐예요?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는 경험도 여러분 좀 정확히 좀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경험이 직무와 업종과 연결이 돼서 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본인 분석을 정말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정리해서 이런 경험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보면 경험을 그냥 스토리 라인을 쭉 길게 써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흔히 말하는 스타 기법이라고 하죠. 쭉 써요. 전체 상황을 쭉 쓰는데요. 경험 정리는 전체 상황을 쭉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경험 중에서 한 장면을 잡아내야 돼요. 그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전체 이야기를 쭉 다 쓰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사실은 뻔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 나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뭐예요? 모두가 기뻐한다. 그죠?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랑 같이 있던 그 다른 동료들은 뭐다? 다 바보다. 다 일을 못한다. 근데 내가 뭐예요? 차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빵 위치를 바꾼다거나 상권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요? 매출이 10몇 퍼센트 딱 정해져 있어요. 70% 이런 거 없어요. 10몇 퍼센트 딱 올라간다. 그다음에 동아리에 서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 이기적이고 다 이상한 애들 빠져. 가정사가 뭔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내가 등장했다. 걔는 뭐예요? 신이에요.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인 거 디테일 없어. 소통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결과가 또 나와요. 그죠? 작년 대비 몇 퍼센트의 인원이 모인다거나 막 이렇게 돼요. 요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자소서를 안 봐요. 볼 필요 없잖아. 안 봐도 비교. 트랜스포머 최근에 보신 분, 최근 트랜스포머 영화. 그쵸? 예, 문제가 있죠, 사실은. 아는 친구여가지고요. 안 보잖아요. 트랜스포머 1에서 뭐예요? 1은 되게 센세이셔널했죠. 되게 놀랬잖아요. 우와, 장난 아닌데? 근데 2를 봤더니 똑같아. 3를 봤더니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 거잖아요. 그죠? 트랜스포머 1이 없고 이번 편만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재밌을 거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인사 담당자는 자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소서는 봤던 거죠. 재미가 없죠. 스타 기법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뭘 쓴다? 경험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면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는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경험들이 내 직무,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타 기법을 써도 돼요.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의 사건을 잡아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 전체 스토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한 개의 사건. 그럼 사건이 뭐예요? 장면이잖아요. 그죠? 장면은 뭐예요? 기억에 남단 말이에요. 이것거리가 있잖아요. 나만의 이야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히어로물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주면은 똑같잖아. 평온한 시기, 그죠? 평온한 시기, 위기의 발생 어떻게 해요? 그다음 전투를 통한 승리, 그다음 평화. 근데 여러분 자서는 딱 그 히어로물의 스토리 라인. 근데 히어로물을 앤트맨과 뭐 스파이더맨과 그것들 나눠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장면을 만들어주고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들어가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은 인셉션 하면 떠오르는 게 팽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개의 사건을. 예, 그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치관은 여러분 한 개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모순적인 가치관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그런 가치관들을 그냥 편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보면은 가치관들이 다 똑같아요. 소통을 중심으로 한다. 나눔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공공기관도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그렇게 나눔과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거든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 거절을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네? 협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전혀 못하는 것으로 느껴져. 나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 그러니까 뭐예요? 대리님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 보여주려고 하는 가치관이 진짜 가치관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분석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분석을 제가 자꾸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되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자소서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취업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좀 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데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균형점 좀 잘 잡아낼 수 있는 스타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와 직종은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직무가 아니라 직종입니다. 똑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서 되게 준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겠죠.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만났던 케이스가 그 하이트 진로 영업사원이었는데요. 하이트 진로의 영업은 B2C가 아니라 B2B죠. 네. 거래선을 따오는 거죠. 유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맥주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되게 특성이 엄청나게 심해서 여러분 맥주집 가가지고 카스 없고 하이트밖에 없습니다 하면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하이트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그러한 차별성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라죠. 오히려 뭐가 중요하겠어요? 거래선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어머니 사장님, 이번에 저희 하이티에서 이거 나왔는데 저 카스 빼고 이거 좀 넣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컵이랑 이거 다 한번 바꿔드릴게요. 그죠? 그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엄청난 STP 전략을 짜고 뭐 포피하고 뭐 그런 거 수압 분석하고 아니라고. 사람 좋은 거 적극적으로 하고. 뭔지 아시겠죠?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의 분석, 시장의 흐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인 것인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영업은 근데 금융영업은 완전 다르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그 하이트 진로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긴 한데 금융영업은 전 단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무슨 전 단계?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그다음에 우리 회사 상품 분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서 은행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보내는 거예요. 돈 안 되는데 애들. 맞잖아요. 통장 잔고 2천만 원 이상 있다. 없잖아요. 그럼 얘들 뭐예요? 친절하게 빨리 보내주는 게 중요하죠. 얘 잡아놓고 뭐예요? 카드 설명하고 대출 설명하고 반가 슈랑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바보잖아. 그러면 나는 영업을 못하는 애야. 친절한데 그거는 쓸모없는 친절이지. 얘도 뭐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맞잖아. 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와가지고 자꾸 뭐 앱 깔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찐따죠. 그죠? 그 영업 잘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 그 생애 주기에 맞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돈 되는 사람한테 전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럼 뭐겠어요? 접객에서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객 이전 단계가 더 중요하지. 그죠? 접객에서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하이트 진로는 접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접객, B2B 영업에서의 그 우리 사장님들하고 점주, 우리 영업권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금융에서 영업은 그게 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상품이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고 내가 있는 이 지점은 어떠한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게 그것도 비슷하겠죠? 파리바게트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네. 뭐 GS25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우리 상권을 분석하고 우리 상품의 특징, 우리 PB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부서가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마케팅 팀에서 자꾸 이걸 팔아라고 이야기해. 근데 콜라를 자꾸 팔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1+1을 하자고. 근데 우리 동네는 인사동인데 콜라가 잘 안 팔리는데 만약에 안 팔린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보다는 우리 동네 잘 팔리는 게 이런 거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영업이라 하더라도 되게 포커싱 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분석이 되게 중요한 영업이 있어요. 직종별로 있을 거고요. 접객은 또 별로 안 중요해요. 은행원도 친절하면 좋죠. 플러스가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뭐예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막 마냥 친절한 것보다는 약간 틱틱거려도 그 사람 필요한 걸 정확하게 딱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 다른 은행원이랑 다르구나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영업이라는 것은 사전 단계 있고 지금 접객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 단계 또 있겠죠. 사후 단계.
고객 관리겠죠. 예. CRM이라고 이야기하죠. 고객 관리. 고객 관리하면서 고객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 거래선을 계속 두텁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업종별로 직무가 되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따져볼게요. 직무를 먼저 봐야 될까? 업종을 먼저 봐야 될까? 저는 업종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업종을 보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이 안 망할까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이 변화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라면 이야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업의 변화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되게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을 조금 먼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이 잘 될 것인가? 그 업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갈 것인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인사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업에서의 인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고민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과 직무 둘 다 되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칭을 시키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직무만 이야기하면 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되게 떨어져 보여요. 예. 그렇다고 업만 이야기하면 또 직무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 친구가 준비가 역량이 없어 보여요. 통찰은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서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업은 이야기를 안 하고 직무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직무는 이야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업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직무는 한 번 자기 공부해놓으면 그냥 편안하거든요. 영업은 이겁니다. 근데 저는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컨설턴트 보면서 단계를 분리하고 업을 나눈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인사도 되게 다르거든요. 인사도 여러분 소통 되게 이야기하고 그거 막 이야기 많이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촘촘한 이야기 되게 많이 아니에요.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실제로 인사는 뭐예요? 사용자 중심이죠. 예.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인사죠. 예.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 사람을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들 체크하는 것들. 통계학이랑 되게 가까워요. 예. 아무튼 근데 그것도 조금 그 회사의 직제, 그 회사의 그런 HRM, HRD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실은 직종과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은행은 뭐예요? 인사부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돌리고, 삼성은 인사부가 뽑는 게 아니라 인사부는 서포팅 하는 거죠, 사실은. 예. 현직자들이 좀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되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직무와 직종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직무와 직종도 이해하기 전 단계가 바로 본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좀 제발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계획을 수립을 해요. 다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계획은 이번 하반기에 무조건 붙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반기에 무조건 붙으면 좋죠. 무조건 붙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반기는 당연히 떨어지고 상반기도 떨어지고 그 하반기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양적으로 부족한 게 되게 많아. 그러면은 그거 쌓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면접에 떨어진 거예요. 최종 면접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면접에 떨어지는 게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면접 떨어지고 나면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거 전공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면접에서 이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안 보였기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략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6개월 논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 늦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보고 오히려 크게 보는 것이 여러분이 더 빨리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펙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 하시는 거예요. 예. 스펙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펙적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다 하면 프로세스 하시는 거고요. 기본 중에 한 개 부족하다 하면은 그거 빨리 혹 떼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빨리 넘어가시는 거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2개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개는 내가 땄어. 근데 한 개까지 하려고 하면은 9월이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버리시고 인적성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본인에게 좀 정확하게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 혹은 요거면 되잖아요. 청희망재단에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물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늦어져요. 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